자, 일단 이 수업 오늘 초점은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전에 이게 어떻게 실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자, 두 번째는 이 정도가 나오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연계가 될 거예요. 연계 느낌 잡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느낌의 좀 극단에 있었던 시험이 2의 브레튼 우즈였고, 왜냐면 사실 브레튼 우즈의 문제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였지? 기축 통화의 경우의 수를 묻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항이 나왔잖아요. 사실 경우의 수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주제를 딱 잡아버리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차선이고 정말 어떤 어쩔 수 없이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 문제를 원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원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내신 보다 보니까 저도 애들한테 오래 걸리고 저도 내신 스타일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데, 사실 아무리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해도 저는 별로 내신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쉽지 않아요. 대학이라는 이유 외에는 성실한 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 뭐 사회생활에 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방법도 많고. 그럼 같은 맥락에서 수능은 어떠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일단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는요, 저는 국어 지문 중에 이 지문 알아서 뭐 할 거야 라고 싶은 지문이 거의 안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다분하게 들어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농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농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식들과 정보들이에요. 자, 어쨌든 연계 측면에 봤을 때 브레튼 우즈 같은 약간 극단에 있었던 느낌이었던 거고, EBS 연계였잖아. 근데 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2, 3에도 그런 후보군이 한 두세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그 중에 하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건드렸죠. 기억납니까? 서브린 마스크. 그 영상으로 좀 봐줬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연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해를 100% 시킬 거야. 제가 예전에는 실전 대처에 초점을 뒀다 보니 이해가 안 되면 처리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경향성에서 약간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선제들이나 지문들이나 EBS 지문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긴 쉽지가 않고 또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이거 솔직히 저한테 수업 들으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좀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이면. 그런데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답답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최대한 한번 해보고 뭐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래서 가볼게요. 첫 번째, 일단 항상 주제 세팅하면서 가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최근 EBS의 특징이고 수능도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면, 일단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사실 처리할 정보가 없어요. 근데 처리할 정보가 없다는 게 약간 맥락이 다른데, 이 앞부분은 봐봐. 결국은 끈끈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끈끈하다는 말을 한자로 바꿨으면 결국에는 점도라는 개념이고, 점도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점도가 뭐냐?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야. 그럼 사실 우리 이 개념이 배웠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라고? 중력, 부력, 항력. 항력도 속도에 저항하는 힘인 거잖아. 또 어떤 지문에서 얘를 건드렸냐면 점탄성 지문에서 이미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 학생들 지금 43주차 교재에는 2페이지와 4페이지 실려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계속해서 점도는 액체나 기체 상태나 뭐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쓰잘데없는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런 정보를 다 털어버려요. 이런 정보도 싹 털어버려요. 왜냐면 그냥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수능이었잖아요. 일단락을 한 문장만 남기고 다 털었을 거야. 이해됐어? 약간 그 스타일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반면에 얘는 아직까지 한 2, 3년 전 느낌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량을 많이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긴 상식이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녹색으로 털어내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배경 지식으로 이미 알아야 된다고 전제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그냥 이미 배경 지식으로 전제됐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원해서 여러분 여기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고 그렇지, 별 의미 없네, 별 정보 없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녹색 체크한 부분들이 잡히셨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액체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예시로 원리 이해를 시키려는 건데, 여기도 상당히 좀 난관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는데.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봐도 좋고 상상을 해봐도 좋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이거를 안 나오네. 볼게요, 잠깐만. 보이죠? 이게 약간 전탄성 설명이, 그 점성 설명인 거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깜짝이야, 너무 시끄러워. 이거잖아.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 액체별로, 이 유체별로 공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잠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안 좋으시냐? 자, 봅시다. 그냥 설명을 좀 할게. 여기 방금 나오는 내용들을. 이게요, 텍스트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원형관 내부에 꽉 채 흐르는 액체를 생각해보자. 원형관 속에 있는 액체의 기둥은 동심, 즉 동심의 원통의 액체를 이렇게 간주할 수 있고 쭉 나와 있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느낌은 왔죠. 아, 이거 그림 그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런 액체 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눈에 보이죠? 액체 통이 이렇게. 그럼 이 액체 통에 이 벽면에 거의 달라붙어서 흐르는 유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안쪽에 나와 있는 이런 노란색 층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안쪽에 있는 이런 파란색 층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도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왜 다른지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이런 원통에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요, 이렇게 관에 딱 붙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 색깔이 빨간색은 아니지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거의 속도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보다는 훨씬 좀 빠르겠죠. 얘는 노란색보다는 빠를 거야. 여기서는 제일 빠르겠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원형관 내부에 꽉 채워져 흐르는 액체를 생각을 해볼 때 동심이 뭐니? 같은 중심. 그러니까 원의 같은 중심에 있는 즉 동심의 원통들로 액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2D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으로 자른 단면이고, 이제 이 그림은 세로로 자른 단면인 거죠. 그럼 세로로 자른 단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옆에서 잘랐으면 이 느낌이 될 거고. 그래서 동심의 층, 액체가 간 속으로 흘러나갈 때 벽에 가까워서 표면과 맞닿은 층은 속도가 거의 0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보다 안쪽에 있는 층들은 점점점 빨리 흐르고, 이때 흐름의 속도는 간의 중심부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뭐라고 한다? 층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버리면 한 방에 이해되는 걸 줄글로 써버리니까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강조했던 표를 그려라, 그림 그려봐라,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인 거고,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전략적인 얘기를 좀 할게. 자, 작년에 브레튼 우즈까지 다 맞춘 애들은 전국에 28명밖에 없는 거야. 수학이 2,702명인데 반에서. 그래서 저는 1등급들은 그런 전략이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전략을 해야 돼요. 예전에 수학에서 그랬듯이 버려야 돼, 그냥 한 지문. 그러니까 한 지문 도저히 못 건드리는 지문 있잖아요. 그냥 버려. 대신에 거기에 어휘가 걸려 있으면 땡큐인 거야. 거기에 첫 번째 문제는 풀 수 있어. 주제 구조만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요, 두 문제 부분 점수 따면 되잖아. 독서에서 두 문제 틀리면 그냥 무조건 1등급이죠, 요즘. 6, 9, 야, 지금 작년 수능부터, 작년 9월이 쉽게 나와서 그렇지. 작년 9월을 제외한 작년 6월 수능, 올해 6, 9 어느 시험에서 독서 두 문제 틀려서 걔가 뭐 3등급, 2등급 나와요. 무조건 1등급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전에 수학에서 21번, 30번 버렸던 전략처럼 현실적으로 실전 대처가 안 되는 친구들은 버려야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20일 남겨놓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나 현실적인 안목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여러분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닿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점수화시키는 요령까지도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서 세 지문을 다 건드릴 수는 없어.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그 미친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2지문 집중해서 다 맞추는 전략, 나머지 한 지문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취약한 한 지문을 남겨놔야 되겠죠. 근데 그 취약한 한 지문이 정말 운 좋게 주제구조로, 그러니까 보통 주제구조로 풀리는 첫 번째 문제가 있겠죠. 걔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럼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만 건져도 어디냐는 거야. 그런데 2강 기준으로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전략이면 안 돼. 2강 기준 1, 2등급의 친구들은 다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버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정도 지문은 오버런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수능 지문은 여러분이 오버런을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은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2반 학생들은 일단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시되 2강 기준으로 내가 3등급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친구들은 취약한 한 지문을 버리고 거기서 건져갈 문제들 한 2문제 정도 건진다. 다른 문제들에서 정답률을 높인다. 이런 전략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나가는지 헷갈리면 나한테 물어봐. 지금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측류라고 하는 거고,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가상의 동시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의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이에서 힘을 받게 되고, 봐봐. 지금 속도 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측류고, 측류의 원리는 뭐냐면 속도 차야. 그럼 이 속도 차가 원인이 돼서 뭐가 생겨나요? 힘이 생겨난다고요. 그럼 그 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전단 응력이라고 하겠다. 당연히 속도차 때문에 전단 응력이랑 힘이 생겼으니까 속도 차이는 존재할 것인데, 자, 유체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 그래, 안쪽으로 수록 속도 빨라진다고. 그래서 자, 다시 전단 응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에 비례하게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 거죠. 왜? 속도차 때문에 힘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속도차에 힘이 비례한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봐야 처리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핵심 정보는 여기서 뭐야? 속도차. 됐어? 이 속도차 때문에 힘이 생겨나 그 속도차 때문에 전단 능력으로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핵심 정보에 초점을 둬야 원리가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단락의 초반부는 그림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주제 구조를 개빡세게 잡아서 그 주제 구조 요소 간의 관계를 잡았어야죠. 이해되시죠? 또한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같은 전단율에서 전단 능력이 커진다. 왜 그러냐면 봐봐, 저항하면 할수록요 속도 차이가 많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저항하는 힘이 커. 그럼 전단율에서 전단 응력 더 커질 거예요. 같은 전단율에서. 자, 그래서 크게 여기도 원리가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힘들고 좀 이따 표를 그리든지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속도차가 뭐를 만든다? 전단 응력을 만든다. 그 속도차의 기울기가 뭐다? 전단율인데 그 전단율의 전단 응력은 비례한다. 그리고 뭐라고? 전단율은 변화가 없고 뭐라고? 저항이 커지면 전단 응력도 커진다. 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뒤쪽이 주제겠죠. 세 가지 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거라고. 전단율 곱하기 비례상수, 전단 응력을 곱하고 이때 비례상수는 점도래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뭐까지 나온 거야? 따라서 뒷부분에서 공식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놓으면은 요소 관계 1번, 2번, 3번이 나오고 4번 공식까지 세팅이 되고, 공식은 뭐라고요? 네, 전단 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전단 응력은 어떻게 구한다? 전단율 곱하기 비례상수. 이 상수는 여기서 뭐였다고요? 점도. 됐니? 이렇게 놓고 보면 어려울 게 없어. 이 단락 정보는 그냥 이 네 가지 비례관계와 식 하나뿐이야. 이게 뽑히려면 다시 한번 주제가 미친 듯이 빡세게 잡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막 군더더기 많이 잡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좁혀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수학 배울 때 풀이 과정 뭐 20줄 썼다가 그걸 그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풀면 풀이 과정이 막 5줄 8줄로 준단 말이야. 그 느낌으로 줄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3단락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하나 더 2단락 끝과 이어지는 게 있으면은 주제 흐름이고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절제점도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점도는 뒤쪽 주제가 될 거고 역시 상대점도는 뒤쪽에서 주제를 잡아놨죠. 그럼 절대점도에 대한 얘기인데 절대점도에 대한 정의 3단락 주제는 뭐냐는 거야. 푸아제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 수치가 있고요. 필요하면 발췌독하라 그랬어. 그런가 봐 끝. 3단락은 진짜 정보가 없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제 구조를 잡으라고요. 3단락의 주제는 뭐야? 단위. 절대점도의 단위. 두 번째는 측정 방법, 측정 도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림 여기 잘못 들어왔어. 얘가 아니라 그림이 좀 4단락 그림인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4단락으로 보내야 되겠어. 자 넘어가서 이제 4단락 볼게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진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1단락은 정보가 거의 없어. 2단락 그림 이해하면 끝이야. 그래서 나오는 건 뭐야?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절대점도입니다. 절대점도는 3단락 주제 푸아제라는 단위를 쓰고 이런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들은요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계를 갖는데 이런 원통 속에 있는 그 유체들의 속도차가 존재하고 그 속도차가 전단 응력이라는 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도차의 기울기가 전단율인데 전단율이 커질수록 전단 응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전단율이 그대로라면 저항이 커질수록 전단 응력도 커집니다. 공식은 전단 응력은 전단율 곱하기 비례하는 순도입니다. 끝. 자 근데 봐봐 여러분. 우리가 미분 하나만 가지고도 수학 한 단원이고 몇 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5분 6분 만에 털어야 되는데 정보량이 충분하겠냐고. 그러니까 왜 전단 응력 공식 이런지까지는 몰라. 이 정도는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처리가 될 수 있고. 됐죠? 4단락. 이제 상대점도로 갑니다. 자 상대점도라는 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부담을 느끼는 순간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같은 경우에도 비례라든지 여기서 이 따라서 이 뒷부분은 사실은 곱셈에 대한 정의잖아요. 예를 들면 F는 MA 같이 이런 기본적인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을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여기서 다 터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다른 과목을 건드리냐면 국어 자체가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특히나 이 지문 못 가르칩니다. 국어 강사 중에 아마 정규 가르치는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몇 안 될 거야. 거의 제가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얼굴 드러내놓고 인강 수업하는 강사 중에는 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왜? 국어 강사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까지 알아? 몰라. 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도 1타급 강사랑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자마자 수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쪽 때문인데 제가 이쪽을 미리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이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여기 비례식을 이해 못하면 아예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비례식은 개 쉬워요. 사실은. 자 봐봐. A 대 B가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 A 대 B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속도 같은 거의 정의를 단위 시간당 뭐 변이 이렇게 정해. 속력을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예를 들면 10km/h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10km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학생들이 일단 식을 잘 몰라요. 자, 잘 들어. A 나누기 B는 A 대 B는 A 퍼 B는 B분의 A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충격적이야. 평가원에서는. 이건 똑같은 식들이야. 똑같은 기호야. 그건 알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이야. 비례식. 자, 그럼 봐봐. 비례식에서요. 예를 들면 상대적인 속도나 뭔가 상대적인 값들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A1 대 A2의 비례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A1이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준이니까 A1은 우리는 1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A2는. 오케이? 그러면 A1 들어갈 자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는 A1이라는 거는 자 D1과 T1의 곱으로 결정이 되고 얘는 측정값으로 집어넣어 주겠대. 다시 그러니까 A1에 해당하는 D1, T1 값들을 측정해서 계산해서 넣어주고 A2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을 그냥 1로 잡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그러면 결국에는 봐. 우리가 다시 A1과 A2 값을 구하려면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A2를 곱해주면 되지. 이해됐어? 근데 A2에 해당하는 값이 예를 들면 8.5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P였다고 쳐보자고. 그럼 봐봐.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 곱해주면 되지. 왜냐면 1에서 2배가 됐으니까. D1 곱하기 T1에다 뭘 곱해주겠다고? 그래서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P를 곱해주겠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비례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줄글로 쓰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나도.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의치학교 쓴 애들 수두룩해. 그래도 몰라 애들이. 근데 니네가 이거로 있으면 안 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오케이야. 안 될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야 미리. 자 이제 갈게요. 자 상대 점도란 뭐냐? 기준 물질의 절대 점도가 있으면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고 단위가 없대요. 자 이런 것도요 의도적으로 박아놓은 건데 봐봐. 얘는 단위가 없지. 절대 점도는 푸아저라는 단위가 있지. 이해됐어요? 이게 왜 내가 현관펜을 쳐놨냐? 비교대조 포인트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정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기준 물질의 절대 점도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에타 2라고 하고요.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를 에타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일단 넘어가 볼게. 이때 흔히 사용되는 구조는 그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1번 관찰 방법은 눈으로 보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거리, 세 번째는 시간. 맞네.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그 속도를 뭐로 하겠다? 점도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건 뭐라고? 다시 한번 4번 상대 점도가 측정이 되고 기준 액체로는 물이 사용된대요. 아까 물 사용한다고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물 나오잖아 물. 그렇지. 물이 아무래도 기준이라면 일반적으로 물이 기준인 경우는 이해가 되시겠죠. 오스발트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요체는 일정한 부피의 액체가 중력영향을 받아서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진 모습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흘렸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 반복이잖아. 시간 측정하는 거다. 거리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속도로 결정이 될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액체 1과 2의 절대 점도의 비를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여기서 D라는 건 뭐야? 밀도래. T는 뭐야? 시간이래.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라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위쪽에다 설명을 해놓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 2가 기준 액체라면 임의로 에타 2를 1로 잡겠대. 그런 다음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해서 봐.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기가 오타야. 근데 이런 게 오타가 개 많더라고요. 이게 다 교사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구교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타를 못 잡는 거지. 봐. 그래서 1로 잡는다. 그런 다음 밀도의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해서 에타 1을 구하겠대요. 만약 오스트발트 점도기에 사용된 두 액체 1과 2가 25도이고 액체 2가 순수한 물이었다면 에타 1에다가 물의 절대 온도를 곱하면 그게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다는 건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거라니까. 자 이제 이걸 똑같이 이제 바꿔볼 거야. 자 새로 하나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자 보세요. 이거 안 되겠다. 똑같은 거야 얘도 지금. 자 이제 여기서는 에타 1 대 에타 2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갈 건 D1 곱하기 T1 그 다음에 D2 곱하기 T2예요. 됐죠?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뭐래? 물질 2가 기준 액체면 1로 일단 대입을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1로 대입을 하겠대. 됐니? 그러면 에타 1에 지금 해당되는 값은 박스로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대? D1, T1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D1, T1을 구하겠다는 거야.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해서. 왜냐하면
1은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D1, T1을 구해서 대입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 대입해서 거기다가 뭘 곱하겠다고? 물체 에타1의 물의 절대 점도를 곱하면 그게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대.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써놔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거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에타1이 있고 에타2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에타1 대 에타2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퍼는 비례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수학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럼 결국에는 에타1 나누기 에타2는 D1 T1 나누기 D1 T2 D2 T2. 그러면 자, 에타2를 1로 놨어. 기준이니까. 그래서 측정값 D1 T1에다 곱해서 대입을 했어. 그럼 비례식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비례식이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뭘 구하겠대? 에타1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례식에서는 이 비례만큼이 나눠진 거잖아. 그럼 반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곱해줘야 이 값에다가 이 노란색 비례식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곱해줘야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에타2는 얼마였다고? 얘였다니까. 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대 얘였으니까 1에다가 얘 곱하고 얘에다도 얘 곱해줘야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D1, T1 곱한 값 결과에다 얘를 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에타1에다가 얘를 곱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비례식으로 보면 그냥 끝인데 이거 내가 진짜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진짜 한 20분 봤어요. 20분까지는 안 봤다. 10분 넘게 봤어. 뭔 소리? 이 7줄 때문에 진짜 10분 봤어. 근데 그 심지어 이 오타 났었잖아. 뭔 소린가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어디서? 서브는 마스크에서. 작년 어디에서? 브레튼우즈에서. 에라 그냥 이거 수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보이더라고. 비례식이나 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왜 곱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곱하겠어? 비례식이니까 곱한 거지. 맞죠? 그 느낌이네.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문제로는 안 냈어요. 왜냐하면 뒤졌겠죠 애들이. 근데 얘를 솎아서 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브레튼우즈 기축통화 같은 경우도 심지어 해거리를 걸쳐가지고 냈잖아. 화폐의 경우의 수, 물물 교환의 경우의 수, 화폐가 있을 때의 경우의 수, 기축통화가 있을 때의 경우의 수를 2021학년도 EBS에 냈어요. 화폐 수량 방정식이나 뭐 교환 방정식 해가지고 피셔의 교환 방정식 해가지고 그걸 그 다음 해 수능에 연계해서 냈던 거고 거기에 화폐의 경우의 수가 나와버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올해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이거 개소리니까 이해하지 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라고. 약간 옛날 수능은 결이 달라. 옛날 수능은 아예 정보 자체가 없고 처리하지 마. 근데 처리가 가능한 선까지 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군더더기를 최대한 뺐어요. 이 녹색 같은 거 최대한 빼.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에 충분한 정보는 또 줘버려. 지금처럼 이해는 되잖아요. 뭐를 전제하면 수학이라고 전제해버려요. 그 느낌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인은 아니야. 이거는 최상위권 한두 문제 변별력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또 몰두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1등급도 안정적 1등급 만들어 놓고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달러 가겠습니다. 한편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의 경우에는 모세관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고 공락화법을 쓸 건데 어떻게 하겠다. 일정 거리에 낙하한 데 걸리는 시간 유감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4달러과 원리는 동일해. 공의 반지름이 작아야 당연히 그래 안 부딪히겠지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유는 잡아 끄는 힘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또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구할 수가 있대. 근데 기억만 놔두고 이유는 설명을 안 했어. 근데 이거는요. 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한번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유튜브 좀 보면은 봐봐. 제일 왼쪽 거는 몇 촌지? 몇 수? 근데 한번 봐봐.
0초 오차가 났어. 왼쪽 거는요 오차가 50%인 거야. 근데 제일 오른쪽 거는 오차가 0.5%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왜?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려야 시간 관측에 오차가 줄겠죠. 라는 되게 상식적인 차원을 처리해야 이 문제가 또 풀리게끔 설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본 소양이 너무 없어진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본 소양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의 기존의 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이죠. 아니 몰라도 돼. 지문에 다 나와 있어. 그럼 시험 머릿속에 든 게 없지. 그럼 뭘 넣을 거냐는 거야. 상식, 진짜 기초 상식.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해도요 사고는 잘 안 나. 근데 비상식적인 것을 묵인해버리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일단은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거 구조 다시 한번 잡고 구조들을 그리고 답을 낼 건데 답은 또 쉽게 나올 겁니다. 먼저 좀 가볼까요? 그러면 몇 개만 풀어보고 구조를 잡아볼게. 일단 1번 문제. 액체가 관 속을 흘러나갈 때 내부 표면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달락 원리 그대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괜찮고 얘는 항상 첫 번째는 주제 구조 묻는 문제인데 1번은 일단락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유체 상대 점도나 절대 점도와 마찬가지로 점도 단위가 푸아제가 사용된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왜냐하면 2달락, 3달락과 4달락 비교대조 포인트였는데 자 봐봐. 이게 세부 정도가 아니에요. 왜? 봐. 상대 점도, 절대 점도. 절대 점도 3달락 주제죠. 상대 점도 4달락 주제죠. 상대 점도, 절대 점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단위였어. 단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번 설계를 한 거예요. 3번. 공낙하법 5달락의 해결 방법이죠. 자, 그런데 알아야 되네. 알아야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발췌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보면은 이런 거 보이죠, 이제. 세모 다음에 하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이걸 또 알아야 되고. 4번 선지. 자, 전단 응력 비례 상수가 점도다. 이 공식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췌독을 해도 주제 구조로 발췌독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선지. 기준 액체 물이 쓰였잖아. 오케이. 더군다나 얘는 이런 걸 이해하거나 했을 때 또는 물의 어떤 기준에 수치 발췌독이 됐다든지 기준 물질로 물이 쓰인다든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제 구조가 잡히면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정답 2번 쉽게 보였을 거고요. 자, 얘도 아까 얘기했죠.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왜 점도가 커야 된다고? 아까 유튜브 영상 보면 알겠지만 잠깐만 몇 초였어? 재지도 않은 거야. 야 다시 봐봐. 못 재 그건. 근데 오른쪽 거는 잠깐 딴짓 했어도 재진단 말이야. 그 얘기겠지. 5번이지 그럼. 맞죠? 그러니까 좀 이런 좀 상식적 차원에서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상식을 따로 공부할 거 없어요. 기출문제 빡세게 하시면 돼요. 상식적인 거 별거 없어요. 기출문제 빡세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주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고 원리를 처리해야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내용들이 약간 투머치해. 예를 들면 아이고 어디갔냐. 좀 투머치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방금 그 부분들은 주제 구조를 잡고 어느 선까지 이해를 원하는지 문제 수준을 한번 바라보고 두 번째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이 출제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다는 거. 오케이? 구조도 그리도 되죠? 자 설명 바로 할게요. 일단은 굉장히 지문이 좀 빡빡하게 주제 구조 잡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어렵잖아. 어려울수록 빡빡하게 안 잡혀.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야. 대충 잡을 거면 차라리 두 지문 빡빡하게 잡아서 다 맞고 나머지 한 지문에서 주제 구조 정도 잡고 한 문제 어휘 문제 한 문제 땡큐 끝. 어떻게 찍어서 한 문제 끝. 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세 문제를 건져내는 방식으로 가야지. 막 설렁설렁 풀어가지고 풀리지 않아 요즘은. 오케이? 자 그럼 3단락에 배운 내용 적용하면 오스발트 점도계는 상대 점도를 측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대 점도 측정하라는 게 그래 주제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수치들이 들어와 버려요. 지금 그럼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제가 썼어요. 최대한. 그래서 A 물체의 상대 점도는 물 기준으로 A 상대 점도 구하는 거죠. B도 마찬가지. 물 기준으로
A 상대 정도 구하는 거죠. B 상대 정도 구하는 거죠. 그럼 각각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DATA 값, DBTB 값,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D는 밀도고 T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을 좀 배려한 거죠. D 값을 안 줬다는 거, T 값만 줬다는 거. 구체적인 값들을 안 준 이유는 숫자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려는 의도였던 거야. 이게 아마 여러분 이게 이과는 나오나? 지수로그 방정식에서 실생활 문제가 나와요. 요즘 모르겠어. 옛날에는 뭐 상용로그 해가지고 실생활 문제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풀면은 이런 게 좀 익숙할 수는 있어. 어쨌든 값을 구체적으로 안 줬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 국어라고 생각하면 안 풀려. 그러니까 내려놓고 좀 수학이야. 내려놓고 수학이야. 그리고 이미 비례식은 이미 나왔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봐. 지금 물은 3초 걸렸대. 물은 3초 걸렸대. 그래서 물의 t값은 3이야. 그리고 잘 보세요. A의 t값은 2초, B의 t값은 6초예요. A의 t값은 2초, B의 t값은 6초야. 자, 그런데 봐. 기준이 물이기 때문에 기준 물은 똑같잖아. 이해됐니? 그럼 A, B의 기준이 같은 거야. 에타 1이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A, B를 나눠버리면 분모 어차피 소거되는 거 다 알잖아. 수학이야, 수학. 그러면 여기서 준 것만 집중하면 돼요. 끝났어. A의 밀도, B의 밀도. A의 밀도 DA, B의 밀도 DB. 몇 배 크다고요? 3배. 오케이, 끝났네. 됐어.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는 3. 결국에는 6으로 값은 같죠. 됐습니까? 기준도 같고 값도 같으니까 당연히 절대정도도 같겠구나. 정답 1번 끝이야. 비례식 풀었어야 돼. 실생활 문제 풀이에요. 왜 수학에서 이걸 안 물어보고 국어에서 묻는지까지는 난 모르겠으나 나왔고 서브린 마스크도 그랬고 브레트 뉴즈도 경우에서 그랬고 어쩌겠어. 수업해야 돼. 그런데 국어에서 이렇게 써먹는 반복들은 국어 선생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할게요. 그냥. 자, 44번 문제도 볼게. 이것도 명확해. 자, 지문이 안 나오니 기체가 나왔고 액체를 초점을 뒀어. 그런데 여기 변수가 뭐냐? 온도야. 온도. 오케이? 온도 템퍼레처 라지 T라고 써볼게요. 그럼 라지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요. 라지 T에서 어떻게 바뀌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버리면서 충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커지면요 한쪽 방에 흐름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달라붙겠지. 끈끈한 정도가 생기겠지.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그렇죠. 같은 유체지만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가 낮아지는 거야. 됐죠? 반면에 유체는요, 액체는 보니까 뭐래 지금? 액체는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어. 운동 영향이 줄고 에너지가 주는지는 모르겠어. 영향은 줄고 뭐라고? 응집력 약하면은 덜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응력도 감소한다. 끝났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반대로 액체는 점도가 증가하겠죠. 정답은 4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문제도 사실은 그래. 이 두 문제만 놓고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엄매 최근 지문들 질문 받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야. 얘 4번 찍고 넘어간다니까. 그게 아니야. 틀렸잖아. 틀린 이유가 4번을 못 찍어서가 아니에요. 4번 찍기 전까지의 사고 과정을 실전에 스스로 못 만들어낸 이게 문제인 거지. 그거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주직으로 빡세게 잡고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거 준비해서 실전 나왔을 때 연습해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국 28등의 경지야. 거기까지 바로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덤비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덤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들이 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다만 제가 서브넷 마스크보다 여기서 준비가 더 빨라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내신이 끝났어. 그러니까 내신 스타일의 정보 처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 스스로. 그러니까 훨씬 수능 스타일이 명쾌해졌고요. 두 번째는 서브넷 마스크를 봤잖아. 그리고 브레트 뉴즈를 봤잖아. 내려놓고 야 모르면 틀려. 내려놓고 야 그냥 수학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이걸 자꾸 국어적으로 처리하려니까 아니 뭐 해봐. 할 수 있으면 해. 그냥 해. 인정할게 내가.
나 못해. 나는 못해. 이거 국어로 설명하라면 난 못해. 나 못해. 그냥 틀릴게. 근데 수학으로 설명은 깔끔해. 어렵지도 않아. 그 비례식 이거 수학 문제야. 이거 2점짜리요. 어려워 이게? 이 비례식이? 야 비례식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너 이과 애들 만점 맞는 거 생각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왜 어렵냐고. 국어라고 생각하니까. 고1 수학, 중등 수학이라고 생각해봐. 깔끔해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봐봐. 표를 안 그리거나 구조를 안 그리는 거나 그래프를 안 그리거나 그림 해석을 안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중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수학적 도구를 쓰면 끝이야. 이걸 안 쓰고 줄글로 비비니까 풀리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학이라고 생각해봐. 진짜 쉬워. 비례식 못 푸는 1, 2등급이 어디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수학.